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법원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 세상에 어느 대표가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냐? 여기서의 고의성은 그 뜻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위험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단 한 건만 실형이 선고되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는데 두 번째 실형이 최고형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관장하던 총괄이사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이 감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유죄긴 하지만 실형은 안 살잖아 하고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합의를 했음에도 2년형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안일한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이 소식을 들은 기업인들은 사업 못하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 못해 먹겠네 어쩌네 푸념할 때가 아닙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우선 사건 경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년 7월 14일 양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다이캐스팅 설비를 청소하던 네팔 국적 이주 노동자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60인 규모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죠. 네, 중처법, 외국인 노동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업장 종사자라면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검찰은 이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4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4조 3호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입니다.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이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조 5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입니다. 안전관리 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4조 8호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등의 매뉴얼 마련입니다. 이 다이캐스팅 장비의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사업장 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이를 수차례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그리고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5조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입니다. 장비 결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집행하는 등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총 14건의 선고 중 13건이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실형은 단 1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질적 피해 회복, 즉 유족에 대한 보상금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형의 감경 요소, 즉 좀 봐주는 요소로 적용이 됐던 것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고 공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왜 기존의 중처법으로 유죄를 받은 대부분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의성입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안전관리를 위탁주고 있었습니다. 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위탁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 카드에 영상을 하나 링크를 해둘 테니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이 위탁 기간에서 여러 차례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 장치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이캐스팅 기계 중 일부 안전문의 방호장치가 파손되어서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당연히 보고를 받았으니 이 사실, 즉 위험한 요소가 사업장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이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보고로 위험성을 잘 알고도 고의로 이를 무시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해당 장비뿐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 즉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9월부터 사고 열흘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위탁기관으로부터 사고 위험성이 지적됐습니다. 2022년 3월, 5월에 있었던 정밀 안전점검에서도 이 위험성 관련된 지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고 발생 열흘 전인 7월 4일에도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울산에서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니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문이 개방될 경우 작동이 멈추는 인터록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해당 작업팀의 팀장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관련한 전달 및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사고 설비를 포함한 제품들이 방호조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해당 기업 대표가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무시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점을 가중해서 처벌했습니다.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5호 선고이자 두 번째 실형 사례, 그리고 시행 이후로 최고형이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가 점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즉 예산 및 인원을 배정하고 이 위험한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중처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만약 자체적으로 된 위탁을 통해서든 안전관리가 수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업장 내 위험한 요소가 있음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처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먹혔었던 원만한 합의와 유족의 처벌 불원서 제출 등으로 중처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안전관리 업무는 고전적 방식인 아날로그 방식, 즉 수기문서나 워드, 엑셀과 같은 방식으로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대형 로펌에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 탑재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정별로 그리고 요소별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는 사고 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그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향후에도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잘 대응해야 하고요.